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천체망원경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천체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태양의 특징에 대한 단원까지 한 번에 네,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천체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1609년에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기 시작한 후부터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갈릴레이가 만든 최초의 천체망원경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달과 금성을 관측하였고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였다. 당연히 기존 지금의 그 기술력에 비해서 렌즈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어떤 천체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성의 위성을 발견을 하시는 그런 업적을 또 세우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관측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구가 어, 스스로 이렇게 이제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갈릴레이 혼자만의 업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망원경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고요. 망원경은 거울이나 렌즈를 이용하여 빛을 모으고 확대하여 어두운 전체를 멀리 있는 어두운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망원경의 구조와 조립법은 여기 이제 왼쪽에는 구조에 대한 그 번호도 다 써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 번호랑 기능 잘 매칭해서 봐주시면 되고, 조립법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부품들 한 번씩 뭐 언급을 하고 가면은요. 먼저 이제 이 경통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의 몸통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통입니다.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라고 하는 두 렌즈를 연결하는 통인데, 먼저 저반 렌즈는 이쪽입니다. 이 안구와 접해 있다. 근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렌즈가 저반 렌즈고 역할 중요합니다. 상을 확대하고요. 이 저반 렌즈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망원경에 확대하는 그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 중요합니다. 파인더라고도 부르고요. 이름 그대로 찾는 역할을 합니다. 뭘 찾냐면 관측할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소형 망원경. 그럼 여기 이제 망원경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위에 보시면 작은 이 망원경을 추가로 왜 매달아 놓느냐? 아무래도 이 본 망원경은 물체를 아주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내가 보고 싶은 천체를 확 그냥 내 눈에 꽉 차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천체만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딱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조망원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관측할 천체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찾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 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균형추 여기 이제 밑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망원경이 이렇게 길쭉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죠. 여기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물 렌즈 또 중요합니다. 대물 렌즈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아주는 네, 그런 렌즈가 되겠고요. 요 앞에 있습니다. 네, 경통의 앞부분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확대를 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반 렌즈는 똑같이 렌즈지만 상을 확대하는 역할, 대물 렌즈는 빛을 모으는 역할. 그래서 이 지름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지름이 커질수록 망원경 가격은 비싸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가대는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망원경을 이리저리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 미동 핸들은 가대의 이렇게 핸들이 됩니다. 핸들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동차 핸들도 돌리면 방향이 바뀌듯이 이렇게 이제 아주 미세하게 가대를 돌리는 네,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초점 조절 나사 같은 경우에는 저반 렌즈의 존재해서 요거 이제 그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뿌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삼각대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망원경의 달입니다. 네, 달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부품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도 지금 뭐 이제 밑줄은 안 걷지만 꼭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씩 특징들 인지하고 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망원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바로 넘어가서 태양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태양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는 느낌으로 단원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이 천체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측했을 때 밝고 둥근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둥근 면을 우리가 광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구의 온도는 약 6000도다. 아래쪽에 이제 광구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여기 목성하고 지구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작죠. 목성이 이제 거의 한 10배 정도 더 크고요. 태양이.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109배 정도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가로로 지구를 쭉 세우면은 109개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 태양의 광구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검은색 얼룩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광구에는 쌀알을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있는데 쌀알무늬라고 한다. 이렇게 광구 그리고 흑점, 쌀알무늬 특징적인 부분들 사진하고 잘 보시면서 알아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흑점과 쌀알무늬가 왜 이제 생기는 거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2000도 정도 낮아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그런 이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흑점 주변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약 11년을 주기로 그 수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흑점을 이제 매일 관측하면요. 그림 3-17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변하면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걸 제가 이제 방위 표시를 제가 거꾸로 좀 썼습니다. 이쪽 아래쪽이 북쪽이고 여기를 남쪽이라고 하고 여기 동, 서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람이 천체를 관측할 때는 특히 이제 태양과 같은 천체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태양을 관측을 하면 여기에 있는 흑점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구에 관측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동에서 서 방향으로 이렇게 흑점이 이동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 동, 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남쪽을 관측하는 지구인 입장에서는 동에서 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은 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쌀알무늬 같은 경우에는 광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생기고 이때 태양 내부에 고온의 물질이 올라오는 것은 밝고요. 표면에서 냉각된 물질이 내려가는 곳은 어두워져서 이런 이제 그 줄무늬 같은 그런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줄무늬 부분이 이제 어두운 물질이 내려가는 곳, 밝은 부분이 어, 아래에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부분이 밝게 보인다. 근데 이제 이 고온의 물질이 올라오고 차가운 물질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표면이 이렇게 있다면 이 태양 속 부분이 아무래도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태양의 표면 부분은 이 우주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차갑게 식겠죠. 상대적인 얘기지만 여기도 사실 6000도라 엄청 뜨거운 거지만 이 안쪽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이 따뜻한 물질은 위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고요. 차가워진 물질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이제 대류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물질의 이런 흐름에 대한 이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대류라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따뜻한 게 올라오는 이쪽은 이제 밝아지겠죠. 그리고 차가운 게 내려가는 이쪽은 어둡게 보이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줄무늬로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쌀알무늬라고 한다라는 거 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와 이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광구 위에는 태양의 대기층이 있는데 이 광구의 빛이 매우 강해서 평소에는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대기는 특별한 관측 장비를 이용하거나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고 붉게 보이는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층 위로 멀리 뻗어 있는 청백색의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흑점 부근에서는 채층의 물질이 코로나까지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불꽃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을 홍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흑점 부근, 아까 흑점이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흑점 근처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흑점 부근에서 이런 이제 뭔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흑점 부근에서 이 강한 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홍염은 이게 물질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마치 분수와 같은 느낌이고 여기 이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태양 표면에서 솟구쳐 올랐다가 여기다가 이제 선을 그려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고리 형태로 솟아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홍염이고요. 플레어는 여기서 빵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빵 터지면서 이제 강한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 분명히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과 터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죠. 이렇게 이제 다른 이미지다라는 거를 잘 또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이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태양에서는 실제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끊임없이 방출이 됩니다. 이 입자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마치 바람과 같은 이미지. 이게 이제 실제로 바람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무튼 에너지가 바람과 같이 이렇게 샥 밀려 나가는 그런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흑점수가 늘어나고요.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며 홍염과 플레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태양풍이 강해지면 그림 3-20처럼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다양한 영향, 오로라, GPS 교란, 인공위성의 이제 고장, 우주 비행사의 어떤 건강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또 줄 수 있고요. 항공 분야도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때 북극 항로로 운항이 좀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전력 분야에도 이제 정전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구의 북극 쪽이 자석으로 치면 S극의 그런 모습이고요. 남극이 이제 N극의 모습인데 이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다가 자기장을 잠깐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그려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북극 지역 극지방 말고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지구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전기적 입자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무래도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대적으로 좀 자기장이 좀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적 입자가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오로라라는 현상이 극지방 위주로 지금 발생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대기에 부딪혀야지 오로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장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바깥쪽까지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태양계 관련된 그 모든 단원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